다음 내용은 이 돈을 레버리지하는 방법입니다. 돈을 레버리지하는 방법.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신이 돈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도 있고 돈이 당신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도 있다. 레버리지 하거나 레버리지 당하거나. 자, 먼저 레버리지 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죠. 돈을 벌려면 열심히 일해야 한다. 돈을 버는 것은 힘든 일이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 돈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 자본주의는 탐욕적이다. 내가 돈을 벌면 친구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거나 비판할 것이다. 이게 바로 레버리지 당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럼 레버리지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 돈을 만들어내는 것은 비교적 쉬운 시스템이다. 돈은 거의 무한대로 어디에나 풍부하게 있다. 돈은 병을 치료하고 자선을 베풀 수 있게 하며 시간을 되돌려준다. 돈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 진정한 친구라면 더불어 성장할 것이고 아니면 떠나도 상관없다. 이 차이가 어디서 많이 본 그런 내용이죠.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 나온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이 레버리지 당한 사람의 사고는 가난한 아빠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하는 사람의 사고는 부자 아빠의 사고방식입니다. 우리는 성장하면서 돈이 악하다, 돈은 나쁘다, 돈을 추구하는 것은 나쁜 짓이다, 욕심쟁이다, 이런 사고를 주입받으면서 자라죠.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전 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전 책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키요사키는 돈이 없는 게 만악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유럽의 워렌 버핏이라고 불리는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왜 돈으로 생긴 부정적인 문제를 모두 돈이 책임져야 하는가? 문제는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죠. 돈 자체는 아무 문제도 아무 악의도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욕심을 내서 탐욕적이 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사실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실들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국 돈에 지배당해서 돈의 노예로 일하거나 다른 사람의 노예, 이 책의 표현에 따르면 다른 사람에게 레버리지 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그러면은 내 시간을 계속 돈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슬픈 이야기죠.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도 했었죠. 당신이 잠들어 있을 때도 돈이 벌리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지 못한다면 당신은 평생 일을 해야 될 것이다. 항상 돈 투자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해야 된다. 돈이 더 많이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쪽으로 배치를 하는 사람이 바로 투자자입니다. 예를 들면 예금 1%짜리에서 예금 5%짜리로 자금을 이동하는 것도 투자자가 해야 되는 그런 업무입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그런 것 하나하나가 레버리지 하는 사람, 레버리지 당하는 사람, 이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그런 말이죠. 자, 그럼 어떤 것들을 사용해서 돈을 레버리지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마인드를 이제 장착했다면 저자가 말하는 레버리지 생산수단입니다. 이런 것들에 돈을 쓰면은 돈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겁니다. 비즈니스, 사업 같은 게 되겠죠. 그리고 매장, 온라인 숍 이런 것들. 그리고 부동산, 주식, 채권. 우리는 여기에 집중을 많이 하겠죠. 그리고 지적재산권, 특허, 라이센스 이런 것들 되겠죠. 연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가수들, 웹툰 제작자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집중을 할 수 있겠죠. 창작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실물자산, 귀금속, 예술품 이런 것들도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파트너, 투자자, 동업자 이런 것들도 레버리지 생산 수단입니다. 좋은 파트너, 좋은 투자자, 좋은 동업자를 만난다면 그 사람들을 레버리지 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돈을 레버리지 함으로써 우리는 더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조금 다른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저자는 돈을 사용하는 6가지 단계도 책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저자가 생각하기에 돈을 레버리지 잘하는 사람일수록 밑에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가장 레버리지를 못하는 사람이 바로 이 첫 번째 단계겠죠. 바로 소비입니다. 욕구 소비를 하지 말고 필요 소비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를 통제하라는 그런 내용은 모든 투자에 대한 구루들이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죠. 욕구 소비는 사람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부자는 소득을 생산적인 상품에 소비를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부자들은 시간과 자본을 보존하고 수익금은 자본 증식을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욕구 소비를 줄이는 것에 벗어나게 되면 이제 저축을 할 단계입니다. 돈 관리의 첫 번째 단계는 저축입니다. 찰리 먼고옹은 저축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도와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저자의 말에 따르면 저축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저축만 한다면 문제가 된다는 그런 말이겠죠. 저축은 이 투자를 하기 위한 자금을 만드는 용도다 그런 말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이제 바로 투자입니다. 투자란 오늘 소비되는 재화가 아니라 부를 창출하기 위해 미래에 사용될 재화를 구매하는 것을 투자라고 저자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더 높은 가격으로 평가되어 판매될 것이라는 예측을 가지고 구매하는 자산이죠. 뭐 이전에 말했던 부동산, 주식, 채권, 그리고 뭐 실물 자산, 금 같은 게 되겠죠. 뭐 귀금속, 뭐 예술품 이런 것들이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투기입니다. 투자 다음 단계가 이 투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자는 이 투자보다 투기가 더 우월하기 때문에 더 큰 보상을 주기 때문에 투자를 먼저 잘 하면은 이제 투기도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동의는 되지 않지만 어쨌든 이 저자는 투기를 그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을 배우고
투기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말이 그렇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보험입니다. 보험. 이제 어느 정도 돈을 레버리지 하는 단계라면 일정 부분은 보험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 보험이 어떤 건지, 진짜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보험인지 아니면 안전자산을 사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책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돈을 많이 벌면 사기치려는 사람들이 꼬이기 때문에 그 돈을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기부입니다. 이 다섯 가지 단계를 잘 해냈다면 이제 기부할 여유가 생겼을 거라는 거죠. 부를 어느 정도 환원하지 않으면 사회 균형이 무너진다고 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비를 통제하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책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욕구 소비를 줄일 수 있을지, 멘탈 관리 방법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어떤 소비를 하고 싶을 때 이런 세 가지 단계를 거쳐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단계는 물건을 사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이 물건 없이 살 수 없는가? 꼭 필요한 물건이거나 높은 가치가 있는 물건인가? 단지 허영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물건인가? 명확한 답을 할 수 없다면 사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 첫 번째 단계에서 질문에 통과를 했다면 이 두 번째 단계를 거치라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되팔 때 손해가 큰가? 시계, 보석, 미술품, 골동품처럼 가치가 상승하는 물건을 사는 거라면 그래도 나름 투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떤 스피커, 자동차 이런 것들은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사고 싶다면 중고를 사라고 그렇게 저자는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단계. 이 물건을 샀을 때 발생한 기회비용은 얼마인가?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빚을 지고 어떤 사람들은 항상 저축만 합니다. 누가 오를까요? 기회비용을 따져보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롤렉스를 사기 전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롤렉스 시계가 500만 원이다. 그러면 이 500만 원으로 지금 뭘 살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을 살 수 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게 좋을까? 앞으로 나에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 롤렉스 시계를 사는 게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물건을 사든지 투자를 하든지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한 가지 얘기를 드리면 제가 이제 처음 아르바이트를 했던 이유는 사실 오토바이를 사려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책 한 권을 같이 읽었죠. 그 책이 바로 워렌 버핏 인물 평전인데요. 처음에 오토바이를 사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그 아르바이트비를 받았을 때는 그 책을 잘 읽었겠죠. 책을 읽고 나니까 이 주식을 사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70만 원이었는데요. 이 70만 원으로 오토바이를 사는 게 맞을까 과연? 주식을 사는 게 맞을까? 그래서 그때 저는 오토바이를 사지 않고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기아차 주식을 그때 샀었습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아마 그 순간이 앞으로 뭔가 결정할 때 계속 그런 기회비용 관점으로 생각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 주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뭔가를 살 때 이 돈으로 차라리 엔비디아 주식을 사면, 테슬라 주식을 사면 지금은 이걸 하나 살 돈이지만 몇 년 후에는 이걸 10개 살 돈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물건을 사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항상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소비를 좀 줄일 수 있겠죠. 소비를 투자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를 많이 해서 힘드시다 그러면 항상 그런 관점에서 조금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잠깐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책은 끝이 납니다. 이 책의 핵심은 그냥 레버리지를 하라는 겁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위임할 수 있는 것은 위임하고 그리고 지속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시간을 쓰고 그런 것에 돈을 쓰라는 것. 그게 이 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근데 이 책이 심리, 경영, 마케팅, 리더십 뭐 이런 모든 내용을 조금씩 다 넣은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을 컨트롤하는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도 책에서는 다루고 있는데 그런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무기력, 좌절, 혼란, 중독 같은 것은 피해야 한다. 또 시간 관리 방법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리를 사용해서 스케줄을 적으라. 생산적인 시간이 언제인지 알아라. 다른 업무와 병행하지 말고 집중하라. 뭐 이런 좀 뻔한 내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또 사람을 레버리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리더십도 레버리지 할 수 있다는 거죠. 훌륭한 관리자를 고용해서 경영인으로 앉혀서 그 사람을 활용해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인재를 레버리지 하는 거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좀 너무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집중력이 흐트러진다? 약간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핵심만 보자면 결국 이거죠. 레버리지 하라는 거죠. 잘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잘하지 못하는 것은 위임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돈, 시간, 지식의 관점에서도 레버리지를 하라는 거죠. 돈을 레버리지 하라는 레버리지 할 수 있는 자산을 사라.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해줄 그런 자산을 사라. 그런 사업을 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시간을 레버리지 하라는 말은 지속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곳에 시간을 써라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이 자기 자본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부동산을 500채 이상 사서 성공한 걸로 유명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레버리지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다고 이 저자가 말하는 게 과도하게 빚을 져서 투자를 하라 이런 내용은 당연히 아닙니다.
사실 이 레버리지는 아주 훌륭한 도구죠. 작은 힘으로도 이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큰 물체를 들 수 있는 게 레버리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기술도 있고 아이디어도 있다. 그러면은 돈만 레버리지 할 수 있다면은 아주 큰 성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을 빌려줄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있다면 말이죠. 레버리지를 하고 있는지, 레버리지를 당하고 있는지, 그런 레버리지 관점에서 한번 나의 업무, 나의 직업, 나의 투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레버리지를 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한 번쯤 자신의 일을, 자신의 투자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롭 무어의 레버리지 한번 같이 읽어봤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른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원하시는 책이 있으시거나 하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가능하다면 그 책으로 영상도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